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8주 동안 진도 오늘 다 끝내고요. 그리고 5월 달부터는 이 요약집 가지고 강의합니다. 이뻐요? 이거 복사하면 걸리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저작권법 제97조 5항 이게 적어놨습니다. 22,000원입니다. 가격은. 보세요. 예, 이제 요약집 가지고 5월 달부터 강의를 하고요. 5월 20일부터는 오후에 그 기출문제 누적 모의고사 배운 거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과거에 해보니까 지금 1차 하고 있죠. 오후에 그 기출문제를 풀어본 게 지금은 좀 괴로울 수 있지만 나중에 시험에 가서는 합격에 도움이 엄청나게 많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합격하신 분들이. 그래서 지금 좀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공부를 해야 되지, 지금 안 해놓으면 막판 되면 포기해버린다고요. 지금 그 실력이 없어 자꾸 점수 안 나오고 이러니까. 만약에 이번 토요일도 모의고사 보죠. 그 점수 안 나온다고 포기하려면 시험지만 사놓고 보지 마세요. 멘탈이 약한 분들은. 점수는 지금 17.5점밖에 안 나온다고요. 오히려 11월 달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근데 이달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오히려 한 37.5점 나와요. 진짜로. 대충 알고 보면 대충 답만 다 피해간다고요. 함정에 빠져서. 근데 어차피 모의고사는 보기는 꼭 봐야 돼요. 필요하기라고 했어. 이건 보면 포기하려면 안 보는 게 좋고, 포기 안 할 자신 있으면 시험 그 안배하는 거 시간 조절 이런 것만 한다면 보는 게 좋겠죠. 보고 틀린 거 왜 틀리는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지. 지금 만약 전과목 지금 다 60점 이상 나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끝까지 시험 볼 때까지 그 페이스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요. 지금부터 만약 60점 다 나와버리면 사람들이 공부를, 모든 분들이 거의 공부를 안 해요. 더 이상 할 거 없다, 하산해도 된다 이렇게 했다가 9월 달에 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또 포기를 하게 된다고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 진짜로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때까지 시험을 32번이나 봤는데 수석 합격자가 많이 나왔지만 수석 합격자는 100%, 올 100% 망했다고 했죠. 그래서 수석 합격자 발표도 안 합니다. 요즘은. 어쨌든 지금은 점수가 몇 개 나오든 그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왜 틀리는지 틀린 것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는 응시하되 절대 점수 신경 쓰지 말라고요. 자, 오늘 632페이지 이제 매수 신청 내린 등록입니다. 이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취지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모든 권력이 변호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거의 변호사 출신들이 많잖아요. 이때까지 대통령 된 사람들도 보면. 그래서 이게 법조인들에게 너무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2006년도까지는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은 변호사만 가능했습니다. 지금 변호사 단체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자격증 통폐합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더라고요. 통폐합해주고 이제 행정고시도 뽑지 말고 그냥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을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해달라 이런 것도 요구하더라고요. 지금 로스쿨에서 엄청나게 배출이 많이 되고 있죠. 1,500명 가까이 지금 배출되고 있습니다. 1년에 변호사들이. 옛날에 사법고시 걸릴 때는 최고 많이 뽑은 게 300명 뽑았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1,500명씩 이렇게 배출되고 있으니까 변호사들 200만 원만 고용하면 중개사무소에 실장으로 고용하면 돼. 한 달에 월급 200만 원만 주면 변호사들. 그 정도로 변호사들이 많아졌어요. 지금. 이제 따라서 변호사가 아니라도 법률행위 대리 중에서 입찰 대리는 할 수 있다고, 법무사나 개업공개사가, 즉 입찰표 대신 써내줄 수 있다고, 금액 같은 걸. 이런 대리권을 준다는 것은 엄청난 공신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사기꾼한테 금액을 마음대로 써내라고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최저매각 가격이 1억이면 1억부터 시작하는데 개업공개사가 1억 1천만을 써내든 1억 2천을 써내든 1억 3천을 써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그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되는데, 본인이 피해 입잖아요. 만약에 지금 혼자 입찰을 했는데, 단독 입찰을 했는데 1억짜리를 1억 5천 써냈어요. 1억만 써내도 살 걸 1억 5천 써냈다고요? 그렇게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은 개업공개사가 사기꾼이 아니고 전문 직업인이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알아서 양심껏 써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대리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개업공개사 마음대로 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32페이지, 거기에 박스, 양가로 1번에, 박스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그러면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소송 대리 X 적어 놓으세요. 그 박스에. 632페이지, 박스에 소송 대리는 X라고요. 소송 대리는 못 한다고요.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소송 대리는 안 된다. X.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단순히 입찰 보증금을 대신 내는 것, 입찰표 작성 제출하는 것 대신 할 수 있다. 금액 마음대로 써낼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신 1등, 2등 안 하면 보증금 낸 거 다시 돌려주는데 그거 돌려받을 수 있고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고요. 구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7번. 동그라미 7번 이거 뭐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경매에서 예를 들면 공유 지분이 있습니다. A, B, C 공유 지분이 있으면 만약 B 공유 지분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어떤 사람이 이걸 1억에 낙찰받겠다고 써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공유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내가 그 가격에 살게 이렇게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럼 둘이 서로 우선 매수 신고하려면 공유 지분에 따라서 안분해서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1등을 했는데 자동적으로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밀리게 됩니다. 다른 공유자들이 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고 똑같은 가격으로 써내도 그럼 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포기 안 하면 제고가 매수 신고인들이 돈 다 낼 때까지 한 달 넘게 돈만 못 깨 있잖아요. 그런 경우 차라리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지위를 포기하는 게 더 낫겠죠. 포기하면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 포기하는 것을 개업공개사가 대신해서 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2번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입니다. 중개 대상물하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 똑같습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3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인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해야 됩니다. 지방법원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어디다 했어요? 등록관청 시군구에 했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자, 그 다음에 등록 요건을 보면 공인중개사법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차이 나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 중개업을 할 때는 보정 설정을 미리 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도 중개업을 하려면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습니다. 이걸 처음에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만들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개업공개사에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매수 신청 대리를 허용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여소야대였습니다. 야당이 더 의석수가 많았기 때문에 여당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당이 전제 조건으로 그러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어요. 그 대법원 규칙을 누가 만드냐면 법원 행정처에서 만들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그 대법원에 있는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정부로 따지면 국토교통부 이런 거 되겠죠. 따라서 법원 행정처에서는 변호사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었어요. 개업공개사 못하게 만들었다고 만들면서. 따라서 오직 대표자만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중개 업무는 대표자 아니라도 자격증 있는 소속 공개사도 중개 업무 할 수 있잖아요. 계약서 쓸 수 있죠. 근데 매수 신청 대리는 오로지 대표자만 할 수 있다고. 대표이사 사장만. 그래서 제가 법원 행정처에 건의했어요. 사장이 경영에 전념해야지 이거 법원에 다니면서 입찰표나 적고 있어서 되겠냐,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 했더니만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법원 행정처에서.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대표자만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요. 따라서 대표자 아닌 사람은 입찰표 작성 못하니까 실무교육 받을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의 결격 사유 5가지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중개사무소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3년 암기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10번에 있는데요. 3년인데 단 중개사무소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단 이게 맨 밑에 있는 단서가 시험에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말 기분 나쁘게 만들어놨어요. 법원 행정처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즉 중개업을 폐업해도 매수신청대리 폐업을 해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합니다. 스스로 안 하겠다고 폐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등록을 취소한다고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니까 일부러 기분 나쁘라고 그랬다. 하기 싫으면 기분 나쁘면 안 하면 되잖아 이러더라고요. 스스로 안 하겠다고 폐업 신고를 했는데 중개업을 폐업했는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한다고요? 반드시 매수신청대리는 중개업하고 같이 해야 되고요. 중개업은 하지 않고 매수신청대리만 할 수는 없어요. 그 중개업을 안 하겠다고 폐업하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합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면 3년 지나지 않았다도 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가능하다고요. 왜? 죄를 지어서 등록 취소된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폐업해가지고 등록이 취소됐잖아요. 이런 경우는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경매 관련 유죄 판결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3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그럼 5가지가 있는데 중개업에서 결격 사유는 12가지가 있어요. 지금 매수신청대리 결격 사유에 보니까 피한정 후견인 없죠. 피한정 후견인. 그러면 피한정 후견인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결격사유라는 것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잖아요. 보니까 피한정 후견인이 안 나와 있죠. 이게 지금 박스 안에 5개에. 그럼 피한정 후견인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개업 공개사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중개업을 해야만. 개업 공개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 5가지라고 적어놨지만 사실상 17가지예요. 원래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가 12가지가 있잖아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이 있잖아요. 그는 자동적으로 개업 공개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도 할 수 없고 이 5가지는 추가로 더 필요한 결격사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34페이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이고요. 등록신청 서류에 양가로 이번에 박스 안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네요.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자격증 없는 소위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 이런 분들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할 수 없죠. 자격증이 없으니까. 왜? 자격증을 안 땄으면 아까 경매 이런 거 공부를 안 했잖아요. 경매를 좀 알아야 매수신청대리인 할 수 있겠죠. 소위 중개인들 부칙개공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등록증 4번 들어가야 되잖아요. 등록증 4번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나는 중개업은 하지 않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만 하겠다는 안 된다고요. 반드시 중개업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 2매인데 우리 중개사무소 등록은 1매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1매, 2매 사진. 여권용 사진 2장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정부 관공서에 제출하는 사진은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어요. 반명한판 사진에서. 우리 주민등록증에 붙이는 사진도 여권용 사진이어야 합니다. 원칙. 그 동주민센터에 가서 제가 반명한판 사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으니까 그럼 그거라도 제출하세요 하더라고. 자기들이 사진 늘린데 반명한판은 3 곱하기 4고요. 여권은 3.5 곱하기 4.5cm입니다. 모든 사진 여권용 사진이어야 합니다. 6번 보정설정 증명서류도 들어가야 되니까 미리 가입해야 된다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보면 보정설정 시기 동그라미 1번하고 3번 차이가 나잖아요. 56번에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미리 못하고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인데 동그라미 3번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미리라고 돼 있죠. 미리 해야 이게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신청 서류에 첨부할 거 아니에요. 3번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는 2만 원, 법인은 3만 원인데 암기 프린트 52번에 11번에 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원 행정처에서도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거죠. 이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해석은 이 공인중개사라는 의미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635페이지 6번의 양가로 1번 등록 처분인데요. 14일 안에 등록해야 됩니다. 14일 안에. 암기 프린터 2번 해보면 2번 맨 밑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매수 신청 내린 등록은 14일 안에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등록 요건에 맞으면 14일. 자, 그 다음에 그 7번에 게시 의무가 7개가 있죠. 7개. 7개가 아니라 3개가 있죠. 박산에. 3개가 있는데 제가 7개라고 했는데 사실상 7개라고요. 즉 중개업 하려면 등수보호자 4개 게시해야 되잖아요. 그 4개는 게시되어 있어야 되고요. 거기다 추가로 3개를 더 게시해야 된다는 뜻이라고요. 매수신청 내린 등록을 하려면, 매수신청 내린 등록을 했으면 동그라미 1번에 등록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등록증 2개 게시해야 된다고. 중개업을 하기 위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시군구에서 받은 거 하나, 지방법원장에게 받은 매수신청 내린 등록증도 또 하나 게시해야 되죠. 그 결론은 지금 7개인데 차이 나는 게 중개업 할 때는 자격증을 게시하는데 자격증은 다른 자격증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요? 매수 신청 대리를 위한 자격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격증은 하나고요. 나머지는 각각 2개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칭, 휘장 등의 표시 금지 의무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이나 간판에 고유한 지명 등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636페이지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 우리 암기 프린터 53번에 있고요. 교과서 305페이지 할 때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죠. 중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되는데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오로지 누구만 받는다? 대표자만 받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에 기출문제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된다. X입니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등록하려면 안 받아도 된다고 했죠?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요. 양가로 2번 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경매실무를 필수 과목으로 강의를 해야 됩니다. 양가로 3번 교육기관의 지정인데 실무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교육시설을 갖추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한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는 법원 행정처장에게 그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학 전문대학으로서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협회는 가능한데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은 요청할 수 없다. 637페이지 메뉴에 보정 설정 금액 암기 프린트 52번 밑에 별표에 있는데요. 법인은 2억 원,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추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1억 원 이상. 지역농협은 매수 신청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할 필요 없죠. 부칙개공, 중개인도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라면 중개업도 하고 매수 신청 대리 업무도 한다면 중개업 하려면 1억 이상,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또 1억 이상 가입해야 되죠? 지금 현재 중개업 하려면 1억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얼마냐 하면 19만 8천 원입니다. 공제료가, 협회 공제료가 19만 8천 원입니다. 근데 매수 신청 대리 하려고 1억 가입하려니까 공제료가 50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비싸냐 물어보니까 중개업은 11만 명인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사람은 1,300명인가? 그 숫자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1%도 안 된다고. 1%. 왜 1%도 안 되냐? 이렇게 개업공개사한테 권한을 줬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법원에 하러 갔는데 가니까 법원에서 하는 소리가 이거 한 번 하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중간에 못 그만둔다. 계속 1년에 5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낼 자신이 있냐? 그만두려면 중개업도 같이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옛날에는 매수 신청 대리 휴업 폐업이 안 됐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 제가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만둘 수 없냐? 이렇게 계속 따졌더니만 지금은 폐업이 가능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만. 옛날엔 폐업도 안 되고 휴업도 안 돼요. 무조건 죽을 때까지 해야만 했어요. 그거 왜 그렇게 했냐? 개업공개사들 기분 나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라. 그 지방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러 가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 이거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중개업을 하는 한 계속 1년에 50만 원씩 내야 되는데 그거 굳이 할 필요 있냐? 이렇게 말하니까 개업공개사들이 그럼 잠깐만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올게요 하고 돌아가면 다시 와야 하나요?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올 수도 있죠. 그래서 1,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사람이. 옛날에는 뉴스에 보면 경매, 브로커,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이런 거 시험에 아니라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2006년 이 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근데 지금은 개업공개사가 입찰 대리를 해도 합법적이니까 경매 브로커라는 말이 거의 사라져버렸죠. 지금은. 옛날에 변호사 아닌 사람이 입찰 대리하면 경매 브로커라고 불렀다고요. 지금도 인터넷에 치보면 개업공개사들이 이거 경매 입찰 대리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많은데 사기꾼들도 많아요. 뭐 이런 건 제가 이제 경매 이게 시험이 아니라 실무 강의하면서는 해주는데, 예를 들면 최저매각 가격이 1억이면 바지 입찰을 많이 해요. 바지 입찰. 그게 뭐냐면 이걸 혼자서 아까 말했지만 혼자서 1억 5천만 원 써내가지고 이게 혼자 단독 입찰이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입찰 대리를 맡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1억만 써내도 살 걸 갖다가 1억 5천 써내가지고 단독 입찰했으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2등을 가짜로 바지 입찰을 시킨다고요? 예를 들면 1억 4,900만 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슬아슬하게 1등해서 기분 좋잖아요. 이거보다 더 기분 좋게 만드는 거는 가짜 바지 입찰을 1억 6천만 원 써낸다고요. 그리고 1억 6천만 원 써내놓고 이 사람이 보증금을 10,000원 덜 내버려요. 보증금을 조금 돈을 틀리게 내버린다고. 돈이 안 맞게. 그러면 이건 무효거든요. 보증금이 적으면 10,000원 적게 내가지고. 그러니까 2등 했는데 1등이 무효가 돼가지고 2등이 1등으로 올라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근데 이게 바지 입찰, 가짜인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개업공개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기치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사람이 많다 보면 뭐 사기꾼이 한 명씩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입찰 대리 맡기면 비싸게 살 개연성이 높다는 이야기. 왜? 입찰 대리 1등을 시켜줘야 보수를 받잖아요. 매수 신청 대리 보수를. 그렇기 때문에 1등 시키려면 무조건 높게 써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공탁금 회수 3년간 안 된다는 거 암기 프린트 46번에 12번에 있고요. 나머지는 보정 설정은 중개업하고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고, 638페이지 맨 밑에 11번 휴업 폐업인데요. 옛날에는 휴폐업이 안 됐다고 했죠. 이게 최근에 휴폐업이 신설됐습니다. 그 신설됐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맨 밑에 보니까 매수 신청 대리 규칙 13조의 2라고 돼 있잖아요. 2. 원래 13조, 14조 있다가 새로 생기면 13조 2, 13조 3 이렇게 한다고요. 최근에 신설됐어요. 제가 법원 행정처에 엄청나게 전화 많이 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 휴업도 안 되고 폐업도 안 된다는 게 헌법에 규정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해서 이제 휴업은 가능해요. 지금은. 휴업도 가능하고 폐업도 가능하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거나 매수 신청 대리 휴업을 한 매수 신청 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639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업을 휴업, 폐업, 휴업한 매수 신청 대리업의 재개 또는 휴업 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는 예규에서 정하는 신고서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휴업, 폐업만 첨부합니다. 반납합니다. 미리 신고해야 된다. 분사무소도 마찬가지로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휴업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암기 프린트 42번에 11번에 있습니다. 639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 행위의 방식입니다. 동그라미 1번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4번을 제출해야 됩니다.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경우는 개인이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만 있으면 됩니다. 인감증명 필요 없는데 여기는 인감증명서 필요합니다. 물론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거 있죠? 그거 제출해도 됩니다. 인감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법정 대리 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하는 경우는 인감증명 한 통만 있으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양가로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매각장소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개업 공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출석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장이 가야 된다고요. 더 웃기는 거는 분사무소도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1억 원 이상 보전가입을 해야 돼. 분사무소. 그런데 정작 분사무소 보전가입은 하는데 분사무소 책임자는 매수 신청 대리를 못합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대표자가.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지금 건의하고 있어. 말이 되냐 이게. 분사무소 여러 개 있으면 사장이 뭐 전국에 다 돌아다니면서 이것만 하고 무슨 보따리 장사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하니까 그럼 안 하면 되잖아.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또 법인이 분사무소 있는 게 몇 개 되냐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웃기잖아요. 분사무소도 보정 설정을 하라고는 해놓고 정작 분사무소 책임자는 매수 신청 대리를 못한다고요. 대표자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전화 좀 하세요. 저 혼자 전화하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 불만이 많냐? 너는 무슨 탈북했냐?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640페이지 사건카드의 작성 보존인데 사건카드 맨 밑에 양가로 3번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1번에 4번에서 6번을 보면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도 5년 보존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이죠. 암기 프린터 41번에 4번에서 6번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 보존이다. 641페이지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거 박스 안에 보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확인 설명은 9가지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9가지를 확인 설명해야 되는데 매수 신청 대리는 4가지인데요. 디귿, 리얼 2개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기역, 리얼은 그냥 읽어보면 이건 확인 설명해야겠다는 느낌 오거든요. 디귿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됩니다. 경제적 가치 설명 그 서식에 보니까 감정 가격이 얼마다 이런 거 설명하면 됩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 가격이 있죠. 그 감정 가격이 사실은 최저 매각 가격이잖아요.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되고요. 리얼에 매수인이 인수해야 될 부담해야 될 권리 등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해야 된다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뭘 설명해야 돼?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설명해야 되죠.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세금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인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5년 보존입니다. 642페이지 보수인데 그 세 번째 줄에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규칙 17조 1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책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상인데 논리적으로 보면 초과라고 해야 맞죠? 제가 법원 행정처에 이거 이상이 말이 되냐 초과로 바꿔달라 국어도 못하냐 이랬더니만
진짜 그렇게 꼭 따져야 되겠냐, 이렇게 좀 대충 넘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상이 아니고 초과라고 해야 맞잖아요. 이상을 못 받으면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상 못 받으면 100만 원도 못 받는다는 얘기죠. 논리적으로 보면 초과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규칙에는 이상이라고 돼 있다고. 우리 시험에 이상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도 무조건 X하면 안 되잖아요.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조문에 있는 대로 대답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보면 초과지만 규칙에는 이상이라고 돼 있다. 아직까지 이게 보수에 대해서는 시험에 안 나왔어요. 제가 오늘 내드린 문제에는 보수가 몇 문제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매수 신청 대리 보수에 대해서는 안 나왔다고요. 양가로 4번, 영수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우리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 없어요. 매수 신청 대리 영수증은 교부해야 된다고요. 중개보수 영수증이나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이나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된다. 양가로 5번,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지급 시기는 매각 대금의 지급 기한일입니다. 지급 기한일.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이라고 했죠. 우리 중개보수는 잔금 처리해 받을 수 있잖아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보수 받을 수 있죠.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이다.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 대신에 매각 허가 결정 기일이다, 이런 거 하면 X가 되겠죠.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자, 642페이지 그 맨 밑에 박스에 넓혀보기 있는 거, 이거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52번에 12번부터 19번까지 있습니다.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입니다. 합의. 여기는 합의라고 돼 있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보수를 협의라고 돼 있습니다. 협의. 이거 협의하고 합의하고 법적 용어 의미는 좀 달라요, 사실. 근데 여기서 적어놓은 협의, 합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들었더라고요.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법에서 우리 국회 정치하는데 여야 합의한다, 이 말은 여야가 합의해야 되고 야당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 못 시키는 게 합의죠. 그 사실은 민주주의에서 합의라는 거는 국회에서 합의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민주주의는 한 명이라도 반대하기 마련이잖아요. 100% 찬성은 없잖아요.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그 민주주의는 전부 다 협의해가지고 협의 안 되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표결 처리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라고요.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 가장 큰 원칙이죠. 그 여야 합의했다 이런 말 나오는데 합의해놓고도 나중에 다 깹니다. 그 합의는 100% 동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국회의원 300명 다 동의를 어떻게 받냐고요. 그 합의는 둘이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게 합의인데요. 협의는 해보고 안 되면 다수결로 처리하는 게 협의인데 이 법이 전부 다 합의가 안 되면,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한다 규정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합의가 안 되거나 협의가 안 되면 소송해가지고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고,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중개보수 깎아달라고 하면 다 깎아줬어요. 안 깎아주려면 소송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 현실적으로는 깎아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안 깎아주고 계속 싸우고 투쟁하다 보면은 민원 넣고 이러다 보면은 업무정지 이런 거 당할 확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업무정지는 안 당하더라고요. 민원을 안 넣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50만 원 범위 내에서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이게 상당히 획기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 변호사 상담하면 상담료 얼마 받아요? 제가 옛날에 물어보니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니까 10,000원이라고 하던데 요즘은 한 10만 원 가까이 받는 것 같던데, 이거 10만 원 받고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주는 게 아니고 사무장들이 주로 많이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육공에서는 50만 원이나 받을 수 있다고. 이거 지금 유치권 이런 거 유치권 인수된다 이런 거 설명해 주고 권리 분석해 주고 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획기적이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보수 한 푼도 못 받잖아요. 집 100군데 데리고 다녀도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계약 성사 안 되면. 매수 신청 대리는 낙찰 못 받아도 상담 및 권리 분석 보수를 50만 원 받을 수 있다고요. 상당히 권한을 많이 준 겁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그 주의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험에 이 매수 신청 대리 보수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2번에 양가로 1번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된 경우에 감정가 1% 이하 또는 최저 매각 가격 1.5% 이하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입니다. 당사자 합의인데 이게 처음에는 둘 중에 낮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걸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 두 개 중에서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월차임 전환율 둘 중에서 낮은 금액 받을 수 있었죠?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주면 손해배상 낮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현 임차인의 권리금, 아까 우리 책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현 임차인의 권리금 평가액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지급하려는 권리금 중에서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높은 거예요. 높은 거 받을 수 있다고요? 왜 높은 걸 받을 수 있냐면 이걸 설명을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이면 이게 감정가인데 감정가 1억이면 얼마 1%라고 했죠. 1%면 얼마예요? 100만 원.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이걸 한번 유찰되면 8천만 원, 또 유찰되면 얼마 돼요? 6,400, 8864 이렇게 가격이 20%씩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20% 떨어지면 6, 8, 48, 뭐 한 5,100만 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다고요. 그럼 싸게 여기서 낙찰을 6천만 원에 낙찰 받아줬어요. 6천만 원에 낙찰 받아주면 이게 1.5%면 얼마입니까? 1호는 1, 6은 6, 5, 6, 30, 90만 원이죠? 90만 원. 이거 하면 안 되겠다. 8천만 원을 예를 들어야 되겠네. 8천만 원에 1.5% 하면 얼마예요? 1, 8은 8, 5, 8, 40. 120만 원이죠? 맞아요? 5, 8, 40, 1, 8은 8, 120만 원이죠? 그럼 이게 둘 중에 낮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원래는 입법 여부가 됐었다고요. 낮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지금 경매로 싸게 낙찰 받아주면은 낮은 걸 받을 수 있으면 100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개업공개사는 무조건 높게 낙찰 받아주고 그냥 보수만 챙기게 되겠죠. 그 최선을 다해서 싸게 낙찰 받아주면 12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요. 1억에 낙찰 안 받아주고. 그 양심껏 최대한 낮게 받으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너무 낮게 받아버리니까 중개보수가 얼마 안 나오네. 90만 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지금 1.5% 해도. 그러니까 입찰 대리를 맡기게 되면은 싼 가격으로 낙찰을 잘 안 받아줘요. 비싸게 받아준다고요. 1등 하려고 비싸게 써내야 1등을 하잖아요. 1등을 해야 보수를 많이 받으니까. 감정가 1% 이하 최저 매각 가격의 1.5% 이하 중에서 높은 금액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합의니까 높은 금액으로 하면 높은 금액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 30만 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주의사항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있는데 동그라미 2번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 근거리 교통비용은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책 보고 답해 보십시오. 시험에 사실 나온 적은 없어요. 우리 암기 프린터는 52번에 있는데 52번에 13번부터 19번까지 있는데 그거 보고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너무 심려치는 마시고요. 자, 그러면 즉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낙찰 받아주지 못했을 경우 최대 얼마 받을 수 있냐고요. 1번 50만 원, 2번 100만 원, 3번 30만 원, 4번 130만 원, 5번 한 푼도 못 받는다. 낙찰 못 받아주면. 우리 중개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 승사 못 시키면 한 푼도 못 받잖아요. 집을 10군데 보여주든 100군데 보여주든. 경매에서 낙찰 못 받아주면 5번 한 푼도 못 받는다.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30만 원 받을 수 있다. 130만 원 받을 수 있다. 최대한. 낙찰 못 받아주더라도 답은 얼마요? 50만 원 X, 100만 원 X, 30만 원 X. 하나도 못 받는다 X. 답은 130만 원 받을 수 있죠.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50만 원.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또 50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실비 최대 30만 원. 합하면 130. 50, 50, 30 하면 130. 보기를 이게 80만 원 하나 넣었어야 되는데 130이 답이죠. 낙찰 못 받아주더라도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50만 원,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50만 원, 실비 30만 원 다 합하면 130만 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돈 받는 거는 챙기는 건 알아야 되잖아. 그래도.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낙찰 못 받아주고 130만 원 받으면 손님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비싸게 해가지고 낙찰 받아주고 1% 또는 1.5%를 받는다고요. 아직도 못 보니까 불법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무조건 그냥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받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있기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의무 나머지는 똑같고 644페이지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거 거기에 박스 안에 동그라미 2번 좀 밑줄 치세요. 2번. 우리 암기 프린터는 40번에 8번에 있는데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입니다. 우리 중개업을 휴업하려면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미리 신고하죠. 매수신청 대리 규칙에서는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중개업을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 시군구에 미리 신고하고요. 또 휴업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또 한 번 신고해야 된다고요.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는 2번, 3번이 시험에 한 번씩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2번, 3번 빼고는 읽어보면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다는 느낌 오거든요. 그 2번, 3번만 시험에 나오는데 2번이 뭐냐면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3번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즉 경매는 1등 1명 뽑는 거잖아요. 최고 높게 쓰는 금액. 근데 두 사람한테 내가 1등 시켜줄게, 즉 내가 낙찰 받아줄게 하고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받아먹으면 사기꾼이잖아요. 그거는 2명이 1등이 될 수가 없잖아요. 1등이 2명 나오면 추가 입찰을 한다고 했잖아요. 또 추가 입찰을 했는데 또 똑같이 금액을 써내면 그때는 추첨을 합니다. 1등이 2명이 될 수 없어요. 사기꾼이에요. 우리 어떤 남자 두 여자분한테 똑같이 당신만을 사랑한다. 사기죠. 물론 당신만을 사랑한다 이렇게만 말해가 사기는 아닌데 그렇게 하고 돈 뜯어내면 사기라고요. 재산적 이득을 취득해야지 그냥 말로만 오직 당신만을 사랑한다 이거는 사기 아니고요. 저도 와이프한테 각서 쓰고 왔는데 오늘 오직 죽을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고 다른 여자 쳐다보면 눈을 뽑아도 좋다 이런 말을 각서 쓰는 거 효력 있어요 없어요? 예, 그는 강행법 위반 103조에 저촉됩니다. 반사회 질서적 행위죠. 그 사람 사랑하는 거는 마음인데 마음을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마음은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수시로 변한다고요? 예, 그 변하는 마음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약속에도 안 지켜도 됩니다. 그 각서 쓰라면 무조건 써요. 어째도 어차피 효력 없는데 무효인데. 그래서 이거 2번, 3번 1등은 한 명밖에 안 되는데 내가 1등 시켜줄게, 낙찰 받아줄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 2번은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것, 남은 거 대리해주면서 또 자기가 본인으로서 입찰 신청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만 받으면 안 된다. 645페이지 지도감독입니다. 지도감독. 우리 암기 프린터 22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협회 지도감독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협회 시도지부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이 합니다. 지방법원장은 그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협회 시도지부와 지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646페이지 지금 양가로 4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6페이지 4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지금 매수신청 대리는 이때까지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되다가 30회 시험에 딱 한 번 안 나왔어요. 30회 시험 재작년에 한 번 안 나왔다고요. 어쨌든 한 문제 나온다고, 올해는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한 번만 딱 안 나왔으니까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안 나온 적도 딱 있고요. 30회 시험 한 번은. 그럼 이 지금 내용이 많아요 안 많아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결론은 매수신청 대리 필요적 취소 다 6개 암기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고요. 다만 동그라미 2번만 밑줄 치시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을 폐업 신고한 경우, 제가 기분 나쁘다고 했죠. 안 하겠다고 폐업하는데도 굳이 매수 신청 내린 절대적 취소를 한다고요. 폐업하면 어차피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스스로 안 하겠다고 하는데도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취소된다고. 단 이렇게 해서 등록 취소되면 3년 안 지나도 또 등록할 수 있다 했죠. 중개업을 다시 등록하면. 그 2번만 좀 밑줄 치놓으시고요. 임의적 취소는 647페이지 동그라미 8번만 좀 밑줄 치놓으세요. 최근 1년 이내에 이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암기 프린트 44번에 15번, 암기 프린트 44번에 12번하고 15번하고 밑줄 치놓으세요. 12번하고 15번 차이점이 뭐냐면 둘 다 2+1인데 12번은 중개사무소의 경우 절대적 취소고요. 15번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 임의적 취소라고요. 암기 프린트 44번에 12번하고 15번 둘 다 2+1인데 12번은 중개사무소는 절대적 취소, 15번 매수신청 대리는 임의적 취소라고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따질 수가 없어. 규칙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647페이지 양가로 3번 필요적 업무정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할 수 있잖아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근데 매수신청 내리는 업무정지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게 4개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암기 프린트 45번에 2번에 있는데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업무정지는 암기 프린트 42번에 2번에 보면 6월의 범위 내에서 6개월 범위 내에서만 업무정지 하잖아요. 매수신청 대리는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1월 이상 2년 이하. 절대적 업무정지 동그라미 1번 밑줄 치놓으세요. 휴업. 공인중개사법상 휴업하거나 매수신청 대리 규칙상 휴업을 하였을 경우 절대적 업무정지입니다. 안 하겠다고 폐업하면 절대적 취소, 휴업하겠다고 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좀 안 좋다고 여러분들도 전화하세요. 웃기게 만들어놨어요. 안 하겠다는데 굳이 휴업하겠다는데 그러면 휴업하다가 혹시 몰래 업무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적 업무정지. 폐업하겠다면 절대적 등록 취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게 만들어놨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좀 웃기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휴업하겠다고 하는데도 절대적 업무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매수신청 대리는 매수신청 대리에 대한 벌칙은 징역도 없고 벌금도 없고 과태료도 없고 오로지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2가지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도 없어요. 오직 매수신청 대리 등록 취소 업무정지 2개밖에 없다고요. 단 업무정지가 절대적 업무정지가 있다. 과태료, 징역, 벌금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비밀준수 의무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잖아요.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비밀준수 의무 위반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말 없고요. 단지 647페이지 메뉴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6번에 보면 비밀 누설하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비밀 누설에도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말 없죠? 단 징역 벌금 대상이고 징역 벌금을 받으면 결격 사유니까 절대적 취소가 되겠죠? 절대적 취소 사유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48페이지입니다. 648페이지 이제 마지막이네요. 648. 동그라미 2번 의견 진술 기회 부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개 하기 전에 청문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청문, 들을 청, 들을 문. 근데 매수신청 대리는 청문이 없고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라 하더라도 청문이 아니라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뿐이라고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도 청문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소 3개 청문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비교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과목 지금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공부할 때는 비교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비교를 해야 돼. 비슷비슷한 걸. 논문을 쓰든 시험이든 모든 공인중개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 다 비교하는 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법하고 자꾸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동그라미 3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 업무정지 관리대장 5년 보존입니다. 암기 프린트 41번에 6번에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처분대장 보존하라는 말 없습니다. 근데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대장은 5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10일 이상 의견지술기에 부여해야 된다는 말은 40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죠? 40번에 동그라미 6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표시제거 및 사실표시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때는 사무실 내 외부에 매수신청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해야 되며 밑줄 치세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밑줄 치시라고요. 업무정지 처분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밑줄 치시라고요. 공인중개사법에는 업무정지돼도 업무정지됐다고 출입문에 써붙이라는 말 없죠? 그 여러분들이 지금 중개사무소 지나다니다가 업무정지됐다고 써붙이는 중개사무소 봤어요? 못 봤어요?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태어나서. 그 등록관청에 제가 물어봤어. 지나다니다 보니까 업무정지됐다고 써붙이는데 한 군데도 못 봤는데 업무정지된 거 이때까지 한 건도 없죠? 하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많은데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물어보니까 써붙이라는 의무는, 써붙이라는 말은 없다. 그래서 결론은 왜 그럼 써붙이라는 말을 안 했냐 물어보니까 알아서 업무하도록 허용한 거예요. 사실상. 진짜 6개월 동안 업무 못하고 문 닫아놓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권리금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몰래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게 묵인하는 거예요. 묵인. 써붙이라는 말이 없다는 거는 일반 국민들은 업무정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길이 없다. 제가 그래서 업무정지된 중개업소 등록관청에 전화해가지고 저 업무정지됐는데 안에서 업무하던데요 하니까 아마 그 놀러 왔을 거예요. 업무는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업무를 몰래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중개업에서는 써붙이라는 말이 없는데 매수신청대리는 이게 공인중개사법에서 만든 게 아니라 법원 행정처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써붙이라고 돼 있고요. 논리적으로 보면 업무정지됐으면 업무정지됐다고 써붙이는 게 맞죠. 식당 같은 술집은 제가 술집은 써붙인 거 봤어요. 식품위생법 제 몇 조에 의해서 영업정지됐다고 써붙이는 거 있더라고요. 빨간 줄 이렇게 사선으로 꺼가지고 제가 회사 다닐 때 술을 못 먹는데 부장이 직장 상사가 술 좋아해가지고 맨날 끌고 다니면서 저는 졸고 있다가 또 존다고 맞고 이렇게 하다 그래서 제가 회사 그만둬버려서 술을 못 먹어가지고 술, 담배, 춤, 노래 하라고 하면 좀 그만둬요. 그 네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중개사무소는 업무정지돼도 업무정지됐다고 써붙이라는 말이 없는데 매수신청 내리는 업무정지되면 업무정지됐다고 출입문을 써붙여야 된다고요.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등록증 반납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취소 3개 반납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네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3개는 반납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취소라도 반납 안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돼도 7일 이내 반납하라는 말 없다고요. 암기 프린트 39번에 3번, 4번, 5번에 있죠. 취소 3개 반납.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있습니까? 3번 맞아요. 39번에 3, 4, 5. 거기 지정 취소는 지정서 반납하라는 말 없다고요. 자, 7일 이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개인인 개업공개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사망하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될 뿐이고 반납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망한 경우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하라는 말이 없는데 매수신청 내리는 사망을 할 때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해야 되고요.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대표자이 어떤 자가 반납해야 되는데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는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반납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44번부터 47번까지 있습니다.
51번에 44번에서 47번까지 있다고요? 세대를 같이 하는 거, 이거 세대를 같이 하는 거 뭡니까?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세대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시집을 갔는데도 만약에 부모들이 같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으면 그 1가구 1주택 이런 거 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죠?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 전부 다 이번에 그 사전 청약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무주택인 자만 세대원 중에 주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빨리 세대를 지금이라도 분리를 해야 되겠죠? 자식이 집이 있으면 그 자식은 혼자 다른 데로 세대를 분리해버리면 상관없다고요. 무주택이어야 되니까 지금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해서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하잖아요. 아마 이런 우선 공급하는 거는 분양가는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추정 분양가를 공개한대요. 그 추정 분양가보다 2년 후에 분양할 때 훨씬 더 높아지기는 어렵겠죠? 그럼 또 난리 나겠죠?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조금 차이 날 수는 있지만 그럼 아마 싸게 분양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자꾸 직급 올라가는 걸 잡기 위해서 사전 분양을 하는 거니까, 사전 청약을 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교과서 다 마치고요. 다음 주는 휴강이고 5월부터는 이제 요약집, 서브노트 요약집 같은 말입니다. 요약집 가지고 강의를 하고요. 5월 셋째 주부터 5월 20일부터 이제 오후에 단원별 그 기출문제 풀이를 합니다. 30문제씩. 이미 배운 거 가지고 한다고요? 예, 배운 거 가지고 하는 그게 아마 좀 힘들 수 있어요. 힘들지만 나중에 시험 보는 데는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쉬었다가 오늘 애들이